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지혜살롱입니다. 오늘도 검증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벌써 6월이네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입맛도 없고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수록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 지인분이신 김영숙님, 올해 67세이신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올리브 오일 한 스푼씩 먹기 시작한 후로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절도 덜 아프고 피부도 좋아지고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대의 기름을 매일 먹는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60세 이후의 지방, 특히 좋은 지방 한 스푼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강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내일부터 식단을 다르게 구성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지방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 따로 있다는 것. 둘째, 하루 한 스푼의 올바른 섭취법. 셋째, 지방 부족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넷째, 실제로 효과를 본 시니어분들의 생생한 경험담.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 몸은 60세를 넘어가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좋은 지방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젊을 때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던 여러 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성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지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메가3, 오메가9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그 지방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비밀, 바로 하루 한 스푼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티스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간입니다.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권하지 않아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식사 중에 드세요.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 때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밤에 회복과 재생을 하거든요. 양은 정말 간단해요.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좋은 품질의 오일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 좋아요. 둘째, 열을 가하지 마세요.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내가 지방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바로 세 번째 비밀에서 이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지방 부족 신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뭔가 부족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들 중에 여러분이 겪고 계신 게 3개 이상이라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피부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건조하고 로션을 발라도 금세 다시 당긴다. 특히 팔꿈치나 무릎, 발 뒤꿈치가 하얗게 일어난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윤기가 없어지고 부스스해지고 빠지는 양이 늘었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지방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관절과 근육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다.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어깨나 목이 자주 결린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우리 관절 사이사이에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좋은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부족하면 이 윤활유가 마르게 되고 그래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와 관련된 신호들이에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에는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영양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비밀, 바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제 경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앞서 김영숙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박철수님, 올해 65세이세요. 이분은 정년퇴직 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대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 때문이라는 얘기만 들으시고. 그런데 우연히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신 후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지금은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두 번째는 이순자님, 62세이세요. 이분은 특히 관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손목도 자주 아프셨대요.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드신 지 3주 만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굳어있던 증상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시고 심지어 등산까지 다니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열심히 알려주고 계셔요. 세 번째는 최영희님, 68세이세요.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였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발라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 1개월 만에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로션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70평생 이런 건 처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모두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루 한 스푼, 그게 전부였어요. 둘째, 효과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2, 3주에서 2개월 정도 걸려요.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피부 건조, 관절 뻣뻣함,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정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고민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해요. 먼저 마트에 가셨을 때 어떤 오일을 사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라벨을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품질이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하루 한 스푼이니까 한 병이면 2, 3개월은 쓰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보다 맛이 더 순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좋아요. 작은 병부터 사세요. 큰 병을 사서 오래 두면 산화될 수 있거든요. 이제 언제 어떻게 드실지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에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점심에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저녁 식사 때예요. 샐러드나 찬 요리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훨씬 드시기 쉬워져요. 시작하신 후에는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후 소화는 어떤지, 불편함은 없는지. 2주일 후 피부 상태는 어떤지, 잠은 잘 오는지. 1개월 후 관절이나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어떤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좋아요.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처음 시작하실 때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식사 중간에 드세요. 둘째, 혈액순환제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셋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만약 2주 드셔봐도 소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 몸에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계속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능하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가 요즘 이런 걸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거예요. 좋은 오일을 선물로 사다 주실 수도 있고, 혹시 배우자가 계시다면 함께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좋은 지방이 더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비밀, 하루 딱 한 스푼.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 세 번째 비밀, 우리 몸이 보내는 지방 부족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 네 번째 비밀,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3, 4번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거든요. 혹시 어떤 오일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런 음식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대신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대체 음식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정보를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요. 작은 한 스푼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한 미래가 담겨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몸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가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보너스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오일을 사놓고도 보관을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짝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둘째,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거든요. 셋째,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드세요. 날짜를 병에 써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오이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김치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넣어보세요. 김치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둘째, 된장찌개 끓이실 때 마지막에 1스푼 넣어보세요. 국물이 훨씬 고소해져요. 셋째, 밥에 올리브 오일과 간장 조금 넣고 비벼 드세요. 간단한 오일밥이 되는데 의외로 맛있어요. 넷째, 과일 샐러드에 뿌려보세요. 특히 사과나 배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정말 고급 디저트 맛이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드시면 더 좋아요.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차가운 요리에 활용하세요. 냉국수 드실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 훨씬 시원하고 깔끔해요. 가을에는 따뜻한 차에 한 방울씩 넣어서 드시면 목이 촉촉해져요. 겨울에는 따뜻한 수프나 죽에 넣어서 드시면 몸이 더 따뜻해져요. 봄에는 새싹 채소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좋은 오일이 비싸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대형마트 할인 행사 때 2~3병씩 사두세요. 개봉하지 않으면 1년 정도는 보관 가능해요.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리뷰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작은 병으로 시작해서 맞으면 큰 병으로 바꾸세요. 처음부터 큰 병 사서 맞지 않으면 낭비가 돼요. 하루 1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해요.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런 방법도 좋아요. 아이들 이유식이나 밥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정말 좋거든요. 직장 다니는 자녀분들께는 도시락 쌀 때 활용해 보세요. 밥이 퍼석하지 않고 윤기가 나요.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 때 올리브 오일 드레싱으로 샐러드 드시면 건강도 챙기고 로맨틱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어요. 좋은 오일은 명절이나 생일 선물로도 정말 좋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좋은 지방의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첫째,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아몬드, 호두 서너 개와 올리브 오일 1스푼. 완벽한 조합이에요. 둘째,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셋째,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카로틴 흡수율이 3~4배 높아져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에 오일 1스푼 넣어서 살짝 볶아 드세요. 넷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효과가 배가 돼요. 연어나 고등어 구이에 올리브 오일 조금 뿌려서 드세요. 좋은 지방 섭취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최고예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아령이나 밴드 운동을 주 2~3회 15분씩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오이를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관절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좋은 지방 섭취와 함께 꼭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해요. 하루 1.5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기 2시간 전에 한 잔. 가능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세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특히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2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요. 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식단이나 운동 계획을 조정하세요.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에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경로당, 복지관, 자원봉사. 뭐든 좋아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화초 기르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잠도 중요해요. 하루 7, 8시간. 규칙적으로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나이 들어서 뭘 해봐야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60대, 70대도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건강만 뒷받침된다면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건강한 시니어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시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의 건강한 삶, 그 시작은 바로 작은 변화에서부터예요. 하루 한 스푼의 좋은 지방. 정말 작은 변화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 피부,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 달 후, 2달, 2달 후에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혜살롱은 여러분께 약속드려요. 첫째, 항상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과장된 내용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둘째,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는 쉽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어요. 셋째,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어요. 넷째, 시니어분들의 관점에서 시니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어요. 다섯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유하겠어요. 앞으로 지혜살롱에서는 더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에요. 다음 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시작으로 60대 이후 운동법의 진실, 시니어를 위한 수면의 과학, 노화를 늦추는 일상 습관들, 건강한 관계 맺기의 비밀, 그리고 특별 시리즈로 시니어 건강 Q&A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30분 가까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특히 지혜살롱을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늘 따뜻한 댓글로 격려해주시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 환영해요. 지혜살롱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 바로 가장 젊은 때예요. 나이가 들어서 뭘 해봐야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멋진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지혜살롱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 오늘도 지혜 살롱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